네, 오랜만에 또 올라왔습니다. 네, 일찍 오신 분들을 위해 5분 전이긴 하지만 가위바위보 한번 할까요? 네. 자, 오늘의 선물은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요 클로렐라 면이에요. 네, 5분 전에 오신 분들을 위해 어떻게 2개를 쏠까요? 3개를 쏠까요? 네, 조금 더 오셔야 되니까 2개만 쏠게요. 자, 저를 이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제가 가위바위보를 못해요. 이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위바위보 할게요. 일찍 오신 분들. 정선이를 이겨라, 가위바위보! 하면서 내리죠. 정선이를 이겨라, 가위바위보! 오! 네, 자, 다시 한번. 정선이를 이겨라, 가위바위보! 딸렸어. 이겼다. 두 분인데 두 분이서 가위바위보 하세요. 어떻게 안 돼? 가위바위보. 잠시만요. 가위바위보. 가족 거 아니에요? 가족 아니에요. 과자를 내주신 그게 있네요. 저는 오늘 라면으로. 오늘 라면. 네, 오늘 과자를 막 내주시더니 역시 또 덕분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 11시에 시작할 거고 여러분들 이제 초대하신 분들 모두 착석하시게 도와주세요. 이따가 만나요. 네. 네, 끝이에요. 아, 하나 더 해야지. 큰일 날 뻔했네. 맞아. 네. 지금 또 가위바위보 시작할게요. 네. 정선이를 이겨라, 가위바위보! 자, 정선이를 이겨라, 가위바위보! 보자기. 두 분이서 가위바위보 한 번만 하세요. 결승이야. 가위바위보!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은 라면 드실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이어서 또 잠시 후에 또 시작할게요. 시작하기 1분 전에 또 2개 쏘고, 끝날 때 또 2개 더 할게요. 네. 나 회원할 건강이라서 회원만 챙기고. 긴장되고 지하철
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라면을 기다리시는 거죠? 네. 네. 또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니까 막간을 이용해서 가위바위보 한번 하고 시작할게요. 재미 네. 붙이셨어요. 네, 재미 붙였어요. 이게 더 재밌는 것 같아. 네, 크리에이션 강사인가 봐. 네, 가위바위보 할게요. 정선이를 이겨라. 가위바위보! 네. 자, 다음. 정선이를 이겨라. 가위바위보! 몇 분? 정선이를 이겨라. 가위바위보! 왜 다 이겼어? 다시 가위바위보! 가위 세 분 가위바위보 한번 하시겠어요? 여기 세 분. 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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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네, 또 재밌으니까 한 번 더. 정선이를 이겨라. 가위바위보! 사이를 잘 내시네요. 정선이를 이겨라. 가위바위보! 정선이를 이겨라. 가위바위보! 두 분이세요? 또 한 번만 가위바위보. 아까 결승에서 못 치셨는데. 네, 여러분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음에 비즈니스 모드로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스폰서님들 모두 여행 자격 되시는 분들 다 여행 가셨잖아요. 스폰서님들이 계시지 않을 때 또 저희는 저희 시스템 사업이니까 같이 사업하면서 또 이번 주 활기차게 나가고 결과를 내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는요. 네, 춥고 건조한 겨울 두피 헤어 관리를 맡아주실 건데요. 이분이 전체 교사셨대요. 그래서 또 차근차근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는 귀를 쫑긋 해서 들으면 우리의 사업의 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경우 리더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무대에 서는 게 처음이라서 많이 뚝딱거릴 수도 있어요. 수업을 가르치는 건 너무 쉬운데 이게 제품 설명하는 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색하더라도 잘 봐주세요. 안 되나요? 한 번만 터치. 됐다. 퀴즈였는데 벌써. 아이고. 제가 원래 퀴즈를 내려고 했는데 우리 몸에서 얼굴과 몸 두피 중에서 노화 속도가 가장 빠른 부위는 두피. 그래서 잘 나와버렸네요. 네, 두피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피가 모발로 둘러싸여 있지만 자외선에 바로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노화가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두피 노화의 대표 증상으로는 탈모가 있는데 우리가 탈모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두피 노화가 얼굴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피의 탄력이 떨어지면 얼굴 피부를 잡아주는 이 위에서 잡아 당겨주는 힘이 약해져서 밑으로 처지는 주름이 생기고 결국 피부 노화로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피는 10만 개 이상의 모발이 자라나는 특별한 피부이기 때문에 두피의 문제는 두피 속 모근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내 모발이 조금 가늘어졌다 그러면 내가 두피 노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에 이제 쐬고 그 다음에 실내로 들어오면 이게 난방으로 인해서 두피가 쉽게 건조해지고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기 쉬워요. 그래서 두피가 건조하면 또 각질이 생기겠죠. 그리고 가려움증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탈모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 두피 관리는 사실 사계절 모두 두피 관리를 해야 돼요. 봄에는 미세먼지, 여름에는 자외선, 가을에도 미세먼지고 겨울에는 이제 이렇게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는 케이스가 있어서 이렇게 건강한 두피와 모발을 유지하는 관리를 해야 되겠죠. 탈모의 종류를 보면
남성 호르몬이 주 원인인 남성형 탈모가 있고 스트레스로 인한 원형 탈모, 그 다음에 여자분들 머리를 많이 묶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 다음부터 머리를 묶기가 좀 무서워요. 머리를 꽉 묶으면 견인성 탈모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애기들 머리 너무 꽉 묶지, 딸들 너무 머리를 꽉 묶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 그러면 남자들은 견인성 탈모 없겠네 이게 아니라 가르마를 계속 한쪽 방향으로 하면 이 가르마에서도 견인성 탈모가 나타난다라고 해요. 그래서 가르마의 방향을 수시로 바꿔주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갑자기 머리를 다들 그리고 약물에 의한 약인성 탈모는 약물을 중단하면 호전이 된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피부 염증으로 인한 기강성 탈모가 있습니다.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여성형 탈모도 남성 호르몬이 주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농도가 언제 낮아지죠? 임신했을 때랑 출산했을 때예요. 그래서 그때 모발의 퇴행기와 휴지기가 동시에 발생하며 탈모가 가속화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스트레스나 다이어트로 인한 영양결핍 등 다양한 원인으로 탈모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먼저 깨끗하게 세정하는 것이 두피 건강의 기본이라고 해요. 과도한 비지가 두피를 상하를 시키고 그게 탈모와 얼굴 노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영양분을 내가 두피에다 때려 부어도 이게 두피에 노폐물이 쌓여서 모공이 막히면 무용지물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올바른 그 샴푸를 하는 방법일까 하는데, 첫 번째가 나에게 맞는 샴푸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두피와 모발의 현재 상태와 타입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어떻게 하죠? 그 다이어트를 할 때 인바디를 먼저 측정을 하죠. 그래서 내 몸의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측정하는 것처럼 두피도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게 먼저 중요하다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진짜 중요한데, 아무리 피곤해도 매일 저녁 샴푸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머리를 잘 감지 않는데 이 말을 보고 무서워서 그 다음부터는 샴푸를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머리를 감지 않고 자는 거는 화장을 지우지 않고 자는 거랑 똑같다라고 해요. 그래서 꼭 샴푸를 해야 되고, 샴푸를 하고 나면 머리를 완전히 말리고 자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두피 이렇게 모발이 수분을 머금으면 우리가 머금은 채로 이렇게 누워서 자잖아요. 그러면 중력이 또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 모발이 밑으로 당겨지면서 또 견인성 탈모가 나타난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두피가 이제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모발이 가늘어지면서 힘없는 모발로 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샴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세트니크 제품에는 다양한 식물 성분이 이제 함유가 되어 있는데, 두피에 잔여물을 남기지 않는 생분해성 포뮬러에 약산성 pH, 자연유래 계면 활성제를 사용해서 두피와 모발을 건강하게 관리를 해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20대 때는 좀 돈을 아끼려고 되게 저렴한 샴푸를 많이 썼어요. 근데 아침에 머리를 감고 1시간이 지났는데 머리가 너무 떡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도 또 감았는데 계속 머리가 떡져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제 20대가 되면서 지성으로 두피가 바뀌었나 보다. 저는 몸은 완전 악건성이거든요.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샴푸 잔여물이 머리에 두피에 남아가지고 이게 머리가 떡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피부는 약산성이라서 화장품 약산성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샴푸는 그냥 아무거나 써요. 근데 샴푸도 약산성을 써야 된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즘은 여러분들이 경피독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샴푸에는 자연유래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대장했어요. 세트니크의 모든 샴푸에는 독자적인 테크놀로지가 적용된 4가지 성분이 있는데요. 스캘프 모이스처 컴플렉스는 두피와 모발을 깨끗이 세정하면서도 건조하지 않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리고 수분 손실 위에도 세정을 통해 자극받은 두피를 위해 진정작용은 필수인데요. 스캘프 카밍 콤플렉스가 자극받은 두피에 영양을 공급하고 진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두피 케어를 위해서는
건강한 두피 환경 조성이 필수인데 스캘프 리바이탈라이징 콤플렉스가 두피에 영양을 공급하고 외부로부터 보호해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모발에는 더욱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데요. 에너주브 콤플렉스가 손상된 모발을 건강하게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티니크는 맞춤형 보테니컬 케어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샴푸 라인이 5가지가 존재하는데요. 가장 흔한 고민인 건조한 피부와 푸석푸석한 모발에는 쿠쿠이 나무시 오일과 판테놀이 함유된 스무드 모이스처 라인이 강력한 수분 포뮬러로 찰랑이는 머릿결을 가꿔주고요. 모발이 윤기 없이 거칠고 끝이 갈라진다. 그럴 때는 글로시 리페어 샴푸를 추천합니다. 석류 추출물과 포도씨 오일이 함유되어 있어서 손상 후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염색 후에 최적화된 포뮬러로 컬러를 더욱 선명하게 지속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미용실에 가서 펌을 했거나 염색을 했다. 그럴 때는 글로시 리페어 라인을 사용하면 좋겠죠. 그리고 연약한 두피와 힘없는 모발을 위해서는 엑스트라 볼륨 샴푸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모발이 쉽게 내가 가라앉고 이제 좀 나이가 들면 머리가 내가 막 드라이에 뽕을 넣어가지고 와도 머리가 축 가라앉잖아요. 그리고 내 머리가 조금 윤기가 없이 푸석푸석하다, 부스스하다 이럴 때도 엑스트라 볼륨 샴푸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내 두피가 예민하고 비듬이 많고 지성 두피다 이럴 때는 안티 댄드러프 샴푸를 추천을 합니다. 이 안티 댄드러프 샴푸에는 아보카도와 비타민 E 성분이 피부 진정에 효과적이고 두피 유수분 밸런스를 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탈모 고민을 가진 분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안티 헤어풀 샴푸가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분들이 이제 저한테 한 번씩 질문을 하는 게 그 샴푸 라인에 컨디셔너가 다 세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세티니크 제품에 트리트먼트가 또 새로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컨디셔너와 트리트먼트의 차이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컨디셔너는 그 두피를 영양분을 보호한다라기보다는 정전기를 방지해주고 자외선을 차단을 해서 모발을 보호하는 기능만 있고, 그다음에 트리트먼트가 그 손상된 두피에 영양을 공급을 해서 손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언제 컨디셔너를 쓰고 언제 트리트먼트를 써야 하냐? 제가 샴푸를 언제 해야 된다라고 했죠? 저녁에. 그러면 저녁에는 트리트먼트로 머리를 감으세요. 근데 머리를 감고 자면 사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도 지금 머리가 탱글탱글 하잖아요. 이게 저녁에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컨디셔너로만 샴푸를 하고 스타일링을 하면 이렇게 다시 컬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샴푸할 때는 트리트먼트로 영양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컨디셔너로 아침에 조금 내가 좀 스타일을 좀 살리고 싶다 할 때는 컨디셔너를 해서 샴푸를 하면 뭐가 된다? 그 자외선으로부터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 거 세티니크 이제 트리트먼트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두피가 방금 모발보다 엄청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트리트먼트의 특징이 뭐죠? 다 설명서에 뭐라고 써 있어요? 두피로부터 15cm 떨어져 있는 모발에만 트리트먼트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거 트리트먼트는 모발 두피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두피부터 헤어까지 다 마사지를 할 수 있는 트리트먼트 제품으로서 열오른 두피의 쿨링감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인이 있는데 스케일러도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매일매일 세수를 하고 매일매일 몸을 샤워를 하더라도 한 번씩 뭐를 하죠? 스크럽을 하죠. 그것처럼 두피에도 내가 매일매일 샴푸를 하더라도 각질이 쌓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한 번씩 스케일링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프리스케일러 제품입니다. 그래서 프리스케일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샴푸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제 제가 아까 두피를 반드시 말려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두피를 말릴 때 제가 사실 건조한 두피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20대는 잘못 알고 있었는데 저는 건조한 두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드라이를 하면 두피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저는 저 수분 세럼을 반드시 두피에 도포를 하고 나서 드라이를 해요. 그리고 모발도 사실 드라이를 하다 보면 손상되기 때문에 저는 요 비타민 앰플도 뿌리고 나서
드라이를 합니다. 그래서 요 리밸런싱 세럼은 수분 세럼이라는 거. 그래서 요게 저는 이렇게 미니 제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름 같은 경우는 사실 햇빛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특히 골프 치시는 분들 피가 뜨거우면 이렇게 작은 파우치에 이렇게 뿌려가지고 수시로 뿌려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인텐시브 세럼이 사실 강력한 세럼이죠. 이게 그 탈모에 예방이 되는 세럼인데 사람들이 두피 세럼을 바르기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끈적일까봐거든요. 근데 이거는 끈적임이 없이 바로 흡수되는 미세 말술 입자로 100배 강화된 레드클로버 마카 성분으로 두피 모발에 6개 안티에이징 지표가 개선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나온 제품인데 이것도 작년에 새로 출시된 제품인데 사실 여자들은 머리를 저도 올백으로 긋고 싶은데 앞머리를 내는 이유가 이마 라인이 사실 안 이뻤어요. 그래서 이게 헤어 라인에 이렇게 뚜껑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정수리나 이런 데 슥슥 발라주는 이렇게 헤어 이펙터거든요. 그래서 이게 탄성 리포좀 속 영양이 쏙쏙 흡수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효과가 됐다라는 걸 결과를 보여주는 지표고요. 제가 아까 항상 매번 이제 두피의 상태와 모발을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분당 ABC에 그렇게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두피 측정 예약을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강서 아메이 매장도 잡기가 너무 힘들고 미용실 같은 데서 측정을 하려면 사실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세티니크 AI 스캘프 헤어 분석 솔루션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0만 AI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측정하면 측정할수록 그 데이터가 계속 쌓여서 더 정교하게 분석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머리, 정수리, 뒷머리 이렇게 3컷 촬영을 하면 3초 만에 분석이 완료되고 이게 100만 화소의 고성능 렌즈이기 때문에 두피를 비듬까지 다 보여요. 그래서 자세하게 정교하게 촬영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작기 때문에 저는 사실 파우치 속에 요 3개를 늘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가지고 다니면서 소비자도 측정해 줄 수 있고 소비자한테 발라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가지고 다닐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좀 부끄럽긴 한데 제가 이거 수시로 측정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샴푸 라인을 설명해 드렸으니까 요 결과를 보고 어떤 샴푸를 쓰면 좋을지를 한번 봐주세요. 이게 저기에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저 위에 제일 위에 거를 보면 민감도.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두피의 민감도가 되게 높잖아요. 그러면 저 때는 어떤 샴푸를 쓰는 게 좋을까요? 댄디러프나 아니면 아까 보라색 엑스트라 볼륨 샴푸가 예민한 그 힘없는 연약한 두피에 사용하면 좋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 보라색 샴푸나 아니면 댄디러프 샴푸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자, 요 때는 어떤 샴푸를 쓰는 게 좋을까요? 그쵸. 파란색. 왜냐면 비듬도 있고 두피도 예민해요. 그리고 모발의 밀도가 되게 약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안티 헤어폴 아니면 안티 댄드러프 샴푸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요즘은 많이 방송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샴푸를 집에 한 가지만 라인을 쓰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스무드 샴푸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가지 샴푸가 기능성 샴푸이기 때문에 기능성 샴푸는 사실 매일매일 사용하는 샴푸가 아니거든요. 제가 예전에 머리가 지성이다고 매일매일 댄드러프 샴푸를 썼더니 진짜 머리가 건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4가지 라인은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 날에는 무조건 수분을 채워줄 수 있는 스무드 샴푸를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너 뷰티라고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발을 채워주는 그 영양소가 판토텐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 판토텐산이 피부 장벽 형성 및 유지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 판토텐산이 많이 들어있는 영양제가 판토블렌드입니다. 이 판토블렌드는 판토텐산과 비오틴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비오틴을 축으로 피부와 모발의 신진대사에 유익한 맥주 효모 그래서 그 외에 다양한 효소들, 그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영양제입니다. 그 외로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는 단백질, 오메가3, 마그네슘, 그 다음에 비타민 A와 C, 철분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먹고 바르는 거 해봤으니까 쓰는 뉴트리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그 전에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 전에 전에 거요? 제가 집에서 직접 가지고 왔어요. 자, 이게 레이저 엘사백이 이렇게 전원을 켜고 사실은 이마까지 써야 된다라고 해요. 왜냐면 이마에 이 피부도 두피도 이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제가 여기다가 끼우고 할게요. 이게 제가 뭐 학원에서 수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쇼맨십이 있습니다. 이게 넘어갔지? 저 레이저 엘사백은 400개의 레이저와 LED가 두피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면서 두피 세포를 깨워서 대사를 활성화하는데요. 이렇게 강력한 빛의 에너지를 담은 레이저와 LED 300개가 모근, 콜라겐, 엘라스틴이 생성되는 진피까지 도달을 하고 IR LED 100개가 영양분을 흡수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피하 조직까지 도달을 합니다. 아까 이제 먼저 질문을 아까 해주셨는데 시작하기 전에 이것만 쓰면 안 돼요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인텐시브 세럼을 바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화장품을 바르고도 어떻게 하죠? 뭐 요즘은 디바이스 제품으로 흡수를 시켜주는 것처럼 인텐시브 세럼을 바르고 이렇게 빛의 에너지로 밑에 피하 조직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그래야 모발과 이 두피가 건강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처음 사용하는 분들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 가이드가 제공이 돼요. 그리고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제가 무게가 무거웠으면 고개가 이렇게 안 들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내려놓고 집에 아이가 있어요. 근데 아이가 있는데 이게 그냥 켜지면 켜졌죠? 그냥 켜지면 애들 눈이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벗으면 이게 한참 있다가 꺼져요. 자동으로 이렇게 꺼져버리죠. 그래서 이게 안전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게 이 디바이스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쓰면 다시 시작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상단부를 보면 쿨링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가 탈모가 진행되는 사람들은 저희 남편도 사실 제가 한 번씩 세럼을 발라주려고 보면 두피가 너무 습하고 뜨거워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탈모가 진행이 된다라고 해요. 왜냐면 저희 시아버지가 머리가 이제 많이 빠지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 남편이 두려움에 떨고 살고 있는데 이렇게 이 저희 거 제품에는 이제 한 1분이 남았을 때는 1분 남았습니다라는 방송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여기를 버튼을 밑에 걸 펜을 누르면 쿨링 시스템이 있어서 시원하게 머리를 식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시간이 많다 그러면 뭐 10분 엘사백 빛의 에너지를 써주고 그 다음에 10분을 쿨링을 하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10분밖에 여유가 없다 그러면 9분은 레이저 엘사백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1분을 쿨링을 하더라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사람마다 머리 둘레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조절하는 이게 있거든요. 다이얼이 있어서 머리가 큰 저희 남편도 쓸 수 있고 머리가 작은 저희 아들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효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임상시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총 10개 모든 임상지표에서 유의적인 개선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모발 안티에이징 지표에서 뭐 모발의 인정 강도나 그 다음에 마이크 잠깐만요. 제가 조절을 하려고 자 이게 모발의 윤기에서도 지표가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머리가 빠지는 거 아니고 머리가 끊어지면서도 사실 모발이 많이 탈락이 되잖아요. 근데 이 모발 탈락수도 지표가 개선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2주간 쓰면 이렇게 6가지의 지표에서 이렇게 개선됐다는 걸 확인이 가능하고요. 두피 안티에이징도 두피의 붉은기나 두피 탄력, 두피 수분량에서도 지표가 모두 개선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 지시는 쿨링감이나 윤기가 개선이 되고 일주일이 지났더니 두피 수분 장벽이 강화되고 힘센 모발이 됐고 4주를 썼더니 두피 탄력이 개선이 됐고 12주 후에는 탄력 있는 두피가 되면서 풍성한 모발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탈모 모자를 검색을 해가지고 했더니 어떤 유튜버가 요 세 개의 제품을 비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다 보면은 LD가 레이저거든요. 레이저와 LED를 합쳐도 400개가 되지 않나요? 근데 저희 제품은 다 합치면 400개가 되거든요. 근데 이 유튜버가 이 세 개의 제품 중에서는 LG께 제일 좋다라고 했던 이유가 그 레이저의 개수도 많지만 사실 다른 거는 선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동이 편하지 않은데 우리 예전에 뭐 박성강 TV에 나온 걸 보더라도 이거 쓰고 저는 청소기도 돌리고 설거지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이 편리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알 수가 있고요. 이건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예쁘게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그냥 이제 저는 이마까지 덮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고 제가 이제 이거를 요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세트로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체험을 많이 시켜줘요. 그래서 요런 사진 저희 남편은 핸드폰 하면서 늘 저렇게 쓰고 있거든요. 남편에게 초상권을 보호해준다는 약속을 받고 이제 사진을 찍은 거라서.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그 인스타그램에서 L400으로 검색을 했더니 사람들의 후기가 진짜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캡처한 내용이에요. 근데 다들 꾸준히 썼을 때, 그러니까 인텐시브 세럼도 쓰고 꾸준히 이거를 매일매일 썼을 때 이렇게 효과가 나타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트리플렉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누구나 원하는 풍성함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건강한 두피 환경과 손상된 모발의 개선과 꾸준한 관리입니다. 네, 트리플렉서는 모발과 두피에 영양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스캘프 앤 헤어 뉴트리션 디바이스예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L400이 있는데 왜 트리플렉스가 필요하냐고. 저도 처음에는 이걸 왜 굳이 만들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공부하면서 이번에 알았어요. 이 두 가지 디바이스는 원래 같이 사용했을 때 경험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각기 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L400의 경우에는 뭐였어요? 빛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였죠. 그래서 두피 본연의 건강을 증진시켜주는 제품이라면 트리플렉스는 정기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스캘프 뉴트리션 인텐시브 세럼과 같이 두피 영양 제품의 침투를 증가시켜줄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모발에 공급되는 단백질 성분의 흡착을 증가시켜서 좀 더 윤기나고 볼륨감 있는 건강한 헤어로 만들어줍니다. 트리플렉스는 세 가지 핵심 기술인 이온 토포레시스, EMS 테크놀로지, 서머 액티브 케어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온 토포레시스 기술은 피부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피부에 미세한 전류를 흘려보내가지고 전기의 흐름을 유도하게 되면서 두꺼운 두피에 필요한 유효 성분을 효과적으로 침투시키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물론 세럼만 발라도 어느 정도 유효 성분이 침투가 되지만 테스트를 통해서 스캘프 모드에서 흡수를 증가시킨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트리플렉스의 두 번째 포인트는 EMS 기술인데요. 우리가 두피에 많은 근육이 존재를 하지만 두피의 근육은 스스로 운동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EMS 기술을 통해서 두피의 근육을 인위적으로 자극을 시켜서 궁극적으로는 두피 피트니스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두피도 운동을 해야 이게 어려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인 핵심 기술인 서머 액티브 기술은 미세 전류와 히팅을 이용해서 모발의 유효한 단백질의 결합력을 높이는 기술입니다. 제가 이제 이 프로틴 앰플 미스트를 아까 드라이할 때도 쓴다라고 했는데 이게 캡슐화된 자연유래 단백질 컴플렉스가 담겨 있어서 손상된 큐티클에 즉각 흡착을 해서 모발을 속부터 채워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없이 이루어진 모발도 영양이 꽉 채워진 앰플 미스트로 관리를 하면 풍성해진 볼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인텐시브 세럼을 두피에 바르고는 여기 위에 이렇게 스캘프 모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캘프 모드로 이렇게 전기를 흘려보내는 이렇게 케어를 하시면 되고 여기 불이 한 번씩 들어오죠. 그리고 내가 헤어 미스트를 뿌렸다.
그러면 여기 헤어 모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헤어 미스트를 뿌리고 나서 헤어 모드로 사실 이제 사람들 중에 소비자들 중에 제가 이제 이거를 헤어주겠다고 하면 나 펌했는데 머리 풀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머리를 굳이 빗을 필요가 없고 빗어도 되지만 요렇게 해서 이렇게 흡착시켜주는 역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트리플렉스까지 하면 먹고 바르고 쓰고 빗는 이 네 가지가 모두 이제 올 케어가 가능하겠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팁이 있다면 제가 소비자들을 이거를 이제 체험을 시켜줄 때 이 가방에 이렇게 다 넣어가지고 다니는데 사실 요즘은 조금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회용 이제 이걸로 이렇게 한 번은 속에를 닦아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로 인한 모발 이렇게 탈모가 많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로마 오일을 같이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아로마도 이렇게 손등에 손목에다가 발라주면 릴렉스 되면서 엘사백을 쓰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는 가져가세요. 네. 네. 고생해주신 고경호 리더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에게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막 어쩔 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역시 교육자이십니다. 네. 네. 오늘 굉장히 유용하셨죠? 네. 저희도 헤어 제품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저는 샴푸를 5가지를 다 쓰거든요. 근데 뭐 이제 아이들도 그 파란색이랑 그 스무드 샴푸랑 그렇게 번갈아 쓰고, 저는 정말 기분에 따라 써요. 처음에 약간 남편이랑 탈모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것만 진짜 엄청 썼더니 미용실 원장님한테 혼났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제품으로 이렇게 집중으로 쓰는 건 별로고, 이렇게 골고루 섞어서 믹스 매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유용했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요. 아메이 사업 설명 시간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분이 다 되는 분이십니다. 네, 이지영 리더님을 앞으로 모시고 이제 비전과 같이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메이계의 기타 강사가 되고 싶은 12월 이웃집 ABO 이지영입니다. 요즘에 이제 제 사업 설명을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뒤숭숭하더라고요. 요즘 상황이 너무 안 좋죠. 그래서 이제 그 뉴스 보면서 사업 설명을 같이 만드느라 좀 마음 착잡한 마음으로 만들게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는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막 뉴스를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사업 설명도 만들어야 되고. 어디셨지? 만들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뉴스를 보면서 우산을 챙겨야겠다. 우리 가정에 비도 막아주고 또 우박도 막아주고 눈도 막아줄 수 있는, 비바람도 막아줄 수 있는 우산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 가정의 재정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우산을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내 우산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9월, 10월, 11월 1000만을 달성하면서 GP라는 길을 성취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 해내가는 과정은 쉽진 않지만 해보니 정말 이게 우산 같은 저의 수입이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니까 계속 축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비즈니스라는 생각을 요즘에 들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사업 설명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10년 동안 새 아이를 키우면서 살았던 주부예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런 명확한 계획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처럼 꿈은 없지만 그냥 성공하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방향성도 모르겠고, 근데 막연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고 잘 산다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뭐 우리 가정에 조금 뭔가
안 부럽지 않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항상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계속 품어져 있긴 했었지만 딱히 방법은 또 없더라고요. 이제 이런 자리에 오다 보면 나의 꿈이 명확하게 조금씩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있다 보니 이런 꿈들이 저도 생기고 그리고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는 순간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거는 일본과 한국을 비교해 놓은 현실인데요.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연금만으로 살기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일본은 지금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연금만으로 살기 팍팍하고 10년 후에는 늙은 대한민국도 이제 닥칠 일이다. 그래서 노후의 연금에만 기대서 사는 건 점점 어려워지고요. 일본은 퇴직 후에도 남녀가 모두 일을 해서 생활비를 보태는 것이 당연한 시대로 변하게 되고 일본 정년을 보면 과거 은퇴자들은 연금이 일찍 그리고 많이 받아서 노후 생활에 큰 걱정이 없대요. 지금은 정반대의 상황이죠. 연금 개혁 이후 연금 정상 수령 나이는 60세에서 65세로 늦춰졌고 연금 수령 역시 고령화, 저출산 여파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0년만 해도 70세 남성의 35%가 일을 했지만 2020년에는 전체의 46%가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예전보다 더 오래 사는데 연금액을 매년 높여가면서 지급하면 재정이 버티지 못한다. 이에 대한 대안은 시니어 일자리다. 정부는 연금액이 줄어든 고령자들이 생계 곤란을 겪지 않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만 실상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을 할 수는 없죠. 실상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정말 좋은 일자리가 생기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한일 양국의 그런 사회 변화를 비교해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2배의 그런 인구수를 가지고 있고 고령층 취업률을 보면 한국이 더 높아요. 그렇지만 고령층 연평균 증가율은 우리나라가 이미 더 고령화가 시작되었습니다. 2배 넘는 그런 증가를 보이고 있고 고령층의 빈곤율도 지금 2배가 더 가까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이 드신 분들도 지금 많은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사정인 거고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현실은 어떤가요? 제 주변에 직장인들 많아요. 제 주변 학부모들 보면 직장인들도 많고요. 제 파트너들도 직장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거의 야근을 밥 먹듯이 해요. 저희 남편도 그렇고 매일 12시에 끝나거든요. 올해도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지만 내년에는 더 경제가 이제 기업에 긴축을 들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야근을 해도 실상 딱히 나아지는 부분이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부장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오늘은 일찍 퇴근하네. 근데 9시예요. 퇴근하는 시간이요. 그리고 일을 잘하면 돈을 더 줘야지. 그러니까 일을 잘하면 하나 더 할 수 있어? 이렇게 넘긴다는 거죠. 그런데 또 잘할 수도 없고 못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잘한다고 했나요? 못한다고 해야 되나요? 꿈이 없었던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꿈이란 게 생겼다. 그건 퇴사이다. 그리고 나야 뭐 여전하지. 직장인답게 건강과 돈을 맞바꾸고 있지. 뼈를 갈아 놓는다고 하잖아. 직장인들은 그렇게 직장 생활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의 실태는요. 제가 지금 최근 거를 발췌를 한 건데 빚내서 빚 갚는 자영업자 은행 연체 2조 6천억 원 사상 최대치. 이게 빚을 한 군데서만 지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대출을 많이 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취약 자영업자 41만 명, 그리고 60대 이상 신용불량자 자영업자 채무액 평균 2억 4,700만 원. 그리고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이 나이에 택시할 줄 몰랐다. 고령 자영업자 200만 명. 그리고 자영업만 하셨던 분들은 다시 취직을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이력서를 쓰는 방법, 면접을 어떻게 보는지도 이런 센터에서 그런 강의를 많이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빚더미 폐업 속출, 자영업 퇴직금 역대 최대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저는 40대 중반이에요. 제 남편이랑 동갑이기 때문에 40대 중반인데 여기 표에 보면 41세가 최고 노동소득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소득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지금 대학교도 가지 않았는데 소비는 날로 늘어나겠죠.
그런데 반대로 소득은 이게 정말 암담하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이 표를 보면서 과연 근데 현실은 정말 이게 맞아요. 저희 남편이 건설 회사 다니는데 20년 넘은 전문가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일을 했었고 좀 승진이 늦게 된 부장인데 뭐 더 임원으로 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앞으로 내가 임원을 더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임원 올라갈 수도 없고 올라갈지 어쩔지도 모르지만 지금 소득은 지금 41세가 최고이기 때문에 저는 정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고 소득이 앞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를 보면 지금 준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 수명과 유병 기간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부모님 세대는 100세 시대까지, 그리고 우리는 120세, 우리 아이들은 150세까지 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건강하게 나이 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기대 수명 평균 86.6세 여자는, 그리고 남성은 80.6세 이렇게 살게 되죠. 기대 수명. 근데 건강 수명은 67년, 그리고 남성은 65년, 그리고 65세, 그리고 유병 기간은 이제 아픈 기간을 얘기하는데 여성은 19년, 그리고 남성은 15년이에요. 근데 이거는 86세인 거고 100세, 120세라고 생각을 하면 유병 기간이 20년, 30년도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를 봤을 때는 내가 건강하게, 어쨌든 건강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걱정되는 부분이 건강하지 못할까 봐는 돈이 얼마큼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걱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계속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비즈니스를 하긴 하지만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계속 모르겠어요. 이 돈이 있으면 뭐 잘 사는 걸까? 내가 뭘 배우면 잘 사는 걸까? 내가 어디에서 살면 잘 사는 걸까? 계속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꿈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꿈을 꾸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업다이크라는 사람이 꿈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었다면 애초에 자연이 우리를 꿈꾸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예요. 꿈을 꿀 수 있고 더 좋은 방법으로, 방향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현실적인 이야기도 들으시러 오시지만 또 이런 정보, 좋은 정보를 들으러 오시는 거기 때문에 매년마다 이런 책이 나와요. 우리가 어떤 방향, 그리고 잘 살기 위해서는 이런 트렌드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앞으로의 전망을 계속 이야기해주는 트렌드 코리아가 베스트셀러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출간이 되는데 2025 트렌드 코리아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보하, 이거는 아주 보통의 하루입니다. 행복해야 한다는 믿음에서 무난하고 무탈하고 안온한 삶으로 변화 중입니다. 요즘에 보면 아주 보통의 하루도 지키면서 살기가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바쁘고 그리고 내 아이 챙기고 나는 왜 이렇게 바쁜 거지? 그 아주 보통의 하루를 일상을 잘 아무 탈 없이 산다라는 게 정말 감사해야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를 위한 건강식을 챙길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요즘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 팀, 유정미 스폰서님 이하의 우리 팀 원장님들 만나는 게, 만날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세 아이와 함께 한강에 가서 돗자리를 펴놓고 한강 라면을 먹으면서 그런 좋은 시간을 보냈던 그런 시간들, 그리고 제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자유,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아주 보통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보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치가 건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이 걱정되는 부분은 돈이 얼마만큼 들어갈지 모르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한국아메에서 밀고 있는 챌린지가 있어요. 굿모닝 챌린지인데, 우리가 이 첫 번째 건강, 기상,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그리고 유산균 한 포, 그리고 단백질 쉐이커 한 잔 타가지고
마시는 이 3스텝을 꾸준히 했을 때 우리는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굿모닝 레시피만 잘 기억하셨다가 매일매일 한번 해보시면 내가 좀 필요했던 것도 많이 해소가 되고 그리고 근육도 함께 자산처럼 쌓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상 직후에 미지근하게 마시는 물은 우리 내장을 조금 더 이렇게 리프레시 해주고 또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밸런스 비딘 365 유산균은 한 포를 섭취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유산균을 식전에 먹어야 되나 식후에 먹어야 되나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식전에 드시는 게 좋다라고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는 음식을 많이 섭취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소화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을 자고 나서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위장액이나 췌장액이 나오지 않은 상태잖아요. 소화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때 유산균을 섭취했을 때 우리 위장을 빨리 통과하고 그리고 장벽에 빨리 부착할 수 있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바로 아침에 기상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육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나이 들어서까지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키포인트가 근육이라고 해요. 그 근육 자산을 얼마만큼 많이 쌓느냐에 따라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이 쉐이커에 뉴트리파이토 프로틴 한 스푼 넣어서 200ml 물 넣고 잘 섞어서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운동을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 25센트 라이드가 1월달에 재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라이드를 타면서 실내 바이크를 타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또 근육 자산을 만들 수가 있고요. 저희 아이들도 삼남매가 또 겨울에는 잘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돌아가면서 실내 바이크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기후 감수성입니다. 기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태도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기후는 누구의 그런 영역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후 감수성을 모두가 다 느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 문제는 언젠가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 당장 해결해야 할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뾰족한 바늘끝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둔감하면 안 되고 이것을 얼마나 섬세하게 냉철하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되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뭔가 지키려고 하는 그런 날카로운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후 문제가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아메이에서 추구하는 그런 철학, 사람에게도 자연에게도 이런 것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런 철학이 있죠. 그래서 미국, 멕시코, 브라질에 위치한 750만 평 규모의 유기농 농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화학비료 전혀 넣지 않고 천연 비료로만 생산을 하고요. 그리고 재생 농법을 활용해서 건강한 토양을 만들고 생물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기농 농장입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을 실천하는 그런 기업이죠. 우리 택배 박스 우리 구매하면 제품이 오잖아요. 그 택배 박스가 FSC라는 인증을 마크를 받은 택배 박스예요. 이게 어떤 인증 마크냐면 우리가 종이 상자는 나무로 만들잖아요. 근데 그걸 벌목할 때 무차별적으로 벌목을 하면 이게 회전율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순차적으로 이거를 그 다음에 자라날 수 있는 나무를 생각하면서 벌목을 하는 그런 곳에 FSC 인증 마크를 사용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벌목을 하고 있다는 것 인증 마크이고요. 그리고 택배 박스 안에 들어가는 충전지 그리고 이 제품 그 박스 겉에 보면 석유 잉크로 성분이나 제품의 그런 설명서들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콩을 오일로 만들어서 그 소이 잉크로 만들어서 이렇게 제품을 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 장바구니 다 재활용 소재로 만든 그런 장바구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환경을 실천하면서 그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성 매력입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여전히 체감할 수 있는 것을 갈구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만지고 체험하고 느끼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성 매력을 다 갈구하는 현상을 얘기하고 특정 대상이 직접 경험이 가능한 물성을 부여하여서 매력도를 높여주는 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비자들과 이런 체험을 많이 하는데요. 뭐 아까 두피 측정도 같이 하고 그리고 뭐 프로틴 워터도 나눠 먹고 엘사벳도 같이 써보기도 하고 손으로 이렇게 얼굴 가리시고 계시는 거는 아까 그 에센셜 오일을 이렇게 한두 방울 손바닥에 떨어뜨려서 향을 맡으면 코가 뻥 뚫리거든요. 그리고 약간 숲에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천연 아로마 오일이기 때문에 향기가 정말 다르더라고요. 인공적인 그런 향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체험들을 제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포인터, 누구나 잘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더 잘하는 것입니다. 더 특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직장인들은 위대한 인물을 롤모델로 삼지 않는데요. 그래서 도달 가능한 한 가지 목표를 세워서 집중함으로써 나다움을 잃지 않는 자기 개발의 뉴 패러다임입니다.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개발하고 그리고 그것을 비즈니스에 적합하게 만드는 능력이죠. 그리고 이카루스 이야기라는 책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세스 고딘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지었어요. 근데 인간은 모두 외롭다, 연결하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가 비즈니스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연결하는 그 연결하는 능력. 그리고 안전지대와 안락지대가 있어요. 근데 안전지대는 비즈니스가 우호적인 환경에서 순조롭게 굴러가는 영역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게 순조롭게 굴러가지진 않겠죠. 하지만 순조롭게 굴러갔을 때는 외부 환경이 변화하면 이제 당연히 안전지대도 이동을 하겠지만 내가 도전하고 무엇인가 변화하고 혁신하려고 했을 때는 안전지대로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안락지대는 내면적으로 편안하게 느끼는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편안하게 느끼는 것은 내가 익숙한 것에 젖어들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바로 너무 적은 것에 만족하는 겸손입니다. 너무 높게 나는 것보다 너무 낮게 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높이 날 수 있는 세상 그리고 낮게 날아야 한다는 유혹 사이에서 사람들은 갈등하고 있어요. 근데 산업 사회주의자들은 세상은 위험한 곳이야. 시스템에서 벗어나면 살기 힘들어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들은 또다시 아침 일어나서 기상해서 회사를 가고 그 점심값을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스 고딘의 메시지를 보면요. 숨겨둔 능력을 발휘해서 진정한 아티스트가 되어라 라고 합니다. 아티스트가 되는 방법은요. 새로운 틀을 구축하고 사람과 아이디어를 연결하라. 그리고 정해진 규칙 없이 시도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용기와 통찰력 그리고 창조성과 결단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긴 하지만 이게 내가 시도해서 될까 안 될까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정해진 규칙이 없습니다. 그냥 미로처럼 내가 이 길이 막혀있으면 다 새로운 길을 뚫으면 되는 거고요. 가다가 내가 순조롭게 그걸 경험을 쌓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충성과 복종을 했다면 현재는 아트를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울타리 안에 있어야지 안전하다. 하지만 현재는 산업사회 울타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즈니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 분면은 우리가 현금이 흘러가는 그런 사분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와 S 구간은요. 우리가 노동을 해야지만이 그 시간을 우리가 하루 24시간 써야 되는 그런 시간을 노동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나에게 수입이 들어오는 노동의 구간입니다. 그리고 B와 I는 내가 시스템을 만들거나 아니면 돈을 투자하는 투자가 구간입니다. 먼저 E의 구간은 시스템을 위해서 일을 한다. 직장인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가 이번 달에 일을 하면 다음 달에 돈이 들어오고 이번 달에 일을 하지 않으면 다음 달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 구간. 시스템을 위해서 일을 하는 구간이죠. 그리고 S는 시스템, 내가 그 시스템 그 자체가 되어야 하는 자영업자와 전문가를 이야기합니다. 이 구간은 안정적인 자산,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95%의 사람들이 5%의 부를 나눠 가지는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 계속 우리 수입을 계속 물동이를 날라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 물동이를 떠나느라 시간이 부족해요. 쓸 시간이 없고 내가 자유시간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구간으로 가야 할까요? 이 B와 I 구간으로 가야 합니다. 아니면 걸치고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B는 시스템을 만들거나 소유하거나 통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건 우리 대기업 총수들이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죠. 내가 없어도 이 시스템을 굴러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것, 그리고 소유하는 것.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시면 돼요. 내가 프랜차이즈 1호가 되고 2호, 3호, 4호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많이 소유하면 되고요. 이런 게 내가 없다, 시스템이 없다, 그러면 시스템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런 미팅 자체가 시스템인데요. 아까 강의를 앞서 했던 고경우 리더님 파트너예요. 근데 제가 없어도 파트너는 와서 미팅을 듣잖아요. 이런 공간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계속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고 저희 파트너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이 미팅장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사업가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I의 구간은 시스템에 투자하라. 내가 돈이 있다면 투자를 하면 되겠죠. 주식이나 부동산, 비트코인 투자하면 되는 거고요. 요즘에 제가 느끼는 부분은 그런 주식이나 사회의 그런 변화 제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안하거든요. 그렇지만 아메이 사업은 제가 열심히 하면 한 만큼 이게 벌을 수 있는 그런 수익이기 때문에 또 가능하다라는 걸 점점점 느끼고 있고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불안함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수입을 점차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이 B와 I 구간은 자산 수입입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나오는 그런 자산 수입. 옆에 보시면 지속적으로 수입이 일정하게 파이프라인에 내가 소복지를 틀면 지금은 저는 쫄쫄쫄 나오고 있는 상태지만 이게 다이아몬드 이상 이상도 콸콸콸 나오잖아요. 그때까지 자산 수입을 만드는 게 저희 꿈입니다. 그리고 아메이 회사는 마트예요. 저희가 이런 마트 저런 마트 많이 활용을 하고 가시잖아요. 미팅 끝나고도 뭐 마트를 가실 예정이지만 아메이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이 연결하는 걸 잘하는 사람은 아메이 사업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연결하는 데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이 있죠. 오늘도 이렇게 커피 한잔 하러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런 것들 궁리하고 창조해내는 그런 일입니다. 어떤 것을 연결하느냐, 사람, 제품, 회사를 연결하는 일입니다. 먼저 사람을 연결하면 여기 왼쪽에 사진에 두 분이 있는데요. 그 꽃다발을 들고 계신 분이 저희 유정님, 저희 스폰서님이세요. 근데 처음에 만남은 잘 몰랐던 동네 엄마였어요. 근데 저한테 커피 한 잔을 하게 되면서 인연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은 그 위에 스폰서님이신 전혜리 스폰서님이시죠. 근데 전혜리 스폰서님과 유정민 스폰서님 만났던 계기도 논술 그 방문 학습지 선생님이었었고 학부모였었잖아요. 혜리 스폰서님이. 그래서 책 한 권 주면서 그런 인연이 만들어 가게 되고, 저는 그런 사람들을 연결하고, 그리고 저희 팀입니다. 유정민 스폰서님 이하의 그런 팀. 우리 팀 만나면 항상 긍정적인 눈빛으로 바라봐주고 서로 응원해주고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안 보이면 또 궁금해하고 걱정해하고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끝에는 우리 해리 스폰서님 이하의 팀이거든요. 이런 팀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미팅장에 와도 외롭지 않고 소속감이 느껴지고 뭔가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스폰서 유정민 스폰서님 말고 저희 형제 파트너이신 박지현 리더님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셋이 이제 스폰서님하고 이제 형제 파트너랑 저희 이제 한 1년에 한 3번 정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냐면 그 둘과 저는 성향이 완전 반대예요. 그래서 그 둘의 이야기를 제가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죠.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굉장히 시답잖은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제 미팅에서는 저런 시답잖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해외여행 한 2번 왔다 갔다 해요. 그들 이야기는 해외여행 한
두 번 왔다 갔다 하고 좋은 거 사러 가고 뭐 배우고 항상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는 사업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들은 여행 가고 뭐 이렇게 파리 가고 어디 이탈리아 가고 많은데 동네를 돌다 와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전시장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고 싶냐면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었지만 그 속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요. 그들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주변에 명확한 꿈을 가진 사람을 옆에 두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꿈이 없었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 무엇을 갖고 싶은지 어디 가고 싶은지 명확하지 않았는데 그들 옆에 있다 보니까 그 꿈이 선명해지면서 명확해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명확한 꿈을 가진 사람을 옆에 있다 보니까 나에게도 꿈이 생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제품을 연결하는 일입니다. 이 역사를 보면요, 뉴트라이트가 아메이 회사인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제 오디오 프로모션 하나 진행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뭐 뉴트라이트를 이야기를 하면 뉴트라이트가 아메이 거냐라고 이렇게 뭐 몰랐다, 더블엑스가 아메이 건지 몰랐다, 예전에 먹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뉴트라이트 역사는 90년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계엄령이 일어나고 그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다시 그게 해제됐던 원인은 역사를 우리가 반복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역사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뉴트라이트 역사도 9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1921년에 칼렌버거 박사가 식물에서 영양소를 추출하는 실험을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식물 영양소를, 식물에 있는 고유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 영양소를 먹었을 때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1934년에 북미 최초 종합 비타민 미네랄을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1942년에 캘리포니아 농장 구매해서 거기에서 이제 허브 농장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유기농 농장을 이제 유기농으로 재배를 시작을 했고요. 1954년 캘리포니아에 또 농장 및 제조시설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72년 아메이 주식회사가 뉴트라이트라는 회사를 경영 인수했고요. 그리고 1992년 멜페타칼 농장 개설했고, 그 다음에 더블엑스가 출시가 됐고, 그리고 아이들의 영양과 우리나라의 그런, 제가 직업이 영양사였는데 그 영양 교육 같은 걸 했을 때 뉴트라이트가 같이 참여를 했었더라고요. 영양사들 그런 교육을 시키게 돼 있거든요, 영양 관리를. 근데 그런 교육을 뉴트라이트가 처음 시작을 한지 몰랐었어요. 그런데 우리 해외에 그런 가난이나 그런 기아의 아이들을 이 영양소 5가지 영양소를 넣어서 아이들을 도와주고 국제기구에 그런 도움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시 10만 평 규모의 보테니컬 센터를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트라이트 이 식물 재배한 식물을 가지고 그 화장품을 만들거든요. 화장품도 아티스트리는 세계 명품 탑5 안에 드는 명품 화장품이잖아요. 그래서 역사도 6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9년의 연구와 9만 번의 테스트 끝에 찾아낸 램버그 화이트 치아시드라던가 아니면 건강한 안티에이징의 시작인 이 비타민 C 히알루론산 트리플 액션, 이거 안 써본 사람은 없지만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고 하는 정말 베스트셀러 제품이잖아요. 그리고 프로틴 아키텍처, 이건 정말 제가 듬뿍듬뿍 다루고 있거든요. 왜냐면 가성비, 양에 비해서 굉장히 가격이 저렴해요. 그래서 이거 이제는 먹는 프로틴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는 프로틴도 중요하다고 나온 제품입니다. 그리고 에머스피어, 공기청정기를 쓰실 때 기준은 정확하게 인증된 그런 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영국 유럽 알레르기 재단에서 인증하는 마크를 부여한, 전항목 인증 마크를 부여한 공기청정기고요. 디스플레이도 NSF가 인정하는 그런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전항목 인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세제용품도 60년 전통의 프리미엄 세제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은 세제라는 게 어떤 건 잘 세척이 안 되고 어떤 건 합성 계면활성제여서 계면활성제가 식기에 남아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잘 닦이면 뭐가 남고 잘 안 닦이면 그런 청정이에요.
유기농이라던가, 그러니까 제가 뭐 카페 사장님한테 디시드랍스 식기세정제를 샘플링했더니 너무 잘 닦이지만 세척을 몇 번 안 해도 잘 닦인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거는 유기농이라고 해서 자기가 샀는데 잘 안 닦인다고 하더라고요. 컵에 그런 분비물들이. 그래서 우리 세제는 잘 닦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건강, 이렇게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친환경 세제입니다. 그리고 아미 핀 제가 영양사였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10년간 우척 반상을 해주면서 살았었어요. 영양제 안 먹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음식을 많이 하고 살았었는데요. 하다 보면 정말 제가 저의 시간과 노동을 다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영양 챙기겠다고. 그런데 아미 핀 쓰고 나서는 그런 시간을 되게 많이 단축시켰죠. 왜냐하면 총 7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골고루 있기도 하지만 열 전도율이 빨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양소를 보존해 주면서도 음식을 조리를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퀸앤비입니다. 그리고 오랄케어는 그리스터 국민 치약으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 아메이 제품을 쓰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아메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몰랐었고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한번 영양제 먹어보라고 해서 권해줘서 제가 영양제를 꾸준히 먹다 보면서 비즈니스까지 하게 된 케이스이고요. 치약은 합성 계면산제가 아니라 천연 계면산제가 들어있고 천연 민트가 들어있는 치약이에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뭐죠? 그리고 가글하는 거는 우리 가글 제품이 많은데 우리가 100세까지 12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입안이 건조하면 안 되겠죠. 근데 어떤 타서 그런 가글을 쓰면 입마름이 심해진대요. 근데 우리 거는 건조함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건조함을 100세까지 우리가 수분감 있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 그리고 바디케어도 지금 아토 크림이 나왔고 일반 바디 크림이 나왔는데 저는 요즘에 출시되는 그런 제품들이 아토 크림도 그렇고 끈적임이 없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그 캐리어 오일도 그렇고 발랐을 때 끈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자신 있게 추천해 줄 수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그리고 헤어 케어도 우리가 두피에서부터 피부까지는 하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소홀히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에사벨을 썼을 때는 주름까지 펴져요. 왜냐면 여기서 레이저를 자극시켜주고 진피까지 그 레이저를 쏴주게 되면 우리 피부도 당겨주면서 주름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 가장 애용하는 제품들을 제가 선정해 봤습니다. 더블엑스는 제가 3남매를 키우면서 몸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셋째 낳고 나서 몸이 정말 많이 안 좋아서 아이를 아기띠를 메고 나서 그 대형 마트를 걸어 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제가 몸이 되게 안 좋았는데 더블엑스를 먹고 한 1년 정도 꾸준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활동도 하고 무대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립글로즈는 새로 출시된 건데 끈적임이 없어서 너무 좋고 그다음에 불빛도 나오고 거울도 조그맣게 있어서 너무 깜찍하고요. 그리고 향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발림성 되게 좋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시카왕은 이제 저희 이제 큰 애가 중학교 1학년인데 이제 딸이에요. 그런데 이제 얼굴에 여드름이 나잖아요. 여드름이 나는데 엄마 아메이에 이렇게 여드름 좀 진정할 수 있는 크림 같은 거 있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시카밤을 저도 처음 사봤어요. 그래서 이제 사서 줬는데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 여드름이 컸던 그런 자국이 점점 줄어들면서 만지지 않았는데도 줄어들고 이제 친구들 보면 저희 딸은 이마랑 그 다음에 이제 볼 살짝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친구들은 심하더라고요. 이마랑 코랑 옆에 볼 주변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딸이 경험했잖아요. 너무 좋다는 그 경험하고 친구한테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거 당장 사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자애들은 호르몬 때문인지 피지 분비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세lec트 각질 보라색 팩 있죠. 그것도 같이 추천을 해주고 저희 딸이 그걸 쓰거든요. 굉장히 좋다라고 어쨌든 이야기를 했고 그 딸의 친구가 이걸 써보고 나서 나 이마는 없어졌는데 볼이 좀 더 생긴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쪽은 없어졌는데 한쪽은 좀 더 번진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반품제도가 있긴 하지만
저는 이 식물을 힘을 좀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 더 써보라고 해 그랬더니 그다음 진정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엄마도 이제 셀렉트 마스크팩을 잘 쓰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뮤니티 밸런스 위드인 이뮤니티 우산류 캡슐로 되어 있죠. 저건 저희 남편이 굉장히 좋아해요. 저희 남편이 건설회사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자리가 많아요. 술 자리가 많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배가 아프대요. 술을 이제 많이 먹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났을 때 저 이뮤니티를 이제 전날에 먹고 자면 그 다음날 바로 화장실을 가니까 속이 편한 상태에서 출근을 하는데 저걸 안 먹은 날은 뱃속이 부글부글한 상태로 회사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소화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제품이고요. 퀸앤비는 저희 시간을 절약해줬던 그런 고마운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사계절 내내 먹는 그런 콤부차. 저희 아이들은 콜라를 먹긴 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꼭 콜라를 먹는 것을 끊고 싶은데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이미 길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콤부차가 출시되고 나서부터 제가 저걸 먹였는데 저희 탄산음료가 있잖아요. 뭐죠? 아니 뭐라 되지? 발효되는 그런 콤부차이기 때문에 탄산을 끊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름에는 얼음 넣어서 마시면은 이렇게 소화도 잘 되고 이 콤부차를 찾아보니까 거의 만병통치약이더라고요. 심장에도 좋고 소화력에도 좋고 심장 안 좋은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콤부차를 이런 제품을 저희는 즐겨서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은 그래서 돈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저도 궁금했었고 이것을 이해하고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일반적인 유통 경로를 보면 제조사가 있고 그리고 도매상, 소매상 그리고 소비자에게 공급이 됩니다. 일반적인 유통은 그렇죠. 그리고 그 중간에는 광고와 유통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미는 직접 판매하고 직접 구매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귤을 제주도 농장에서 귤을 사고 싶어. 그러면 직거래로 사용을 했을 때 더 저렴하고 더 싱싱한 귤을 받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미도 똑같습니다. 직접 판매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제품을 다 만들어서 마케팅도 해주고 택배 시스템까지 다 해주는 회사고 후원수당도 지급해주는 구조이고요. 우리는 소비자들이 직접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보너스 배분의 원리는요. 제가 그 더블엑스를 하나 먹고 몸이 좋아졌잖아요. 꾸준히 먹으니까 너무 좋았어. 그거를 브랜드 체인지라고 하고요. 브랜드 체인지를 하다 보니까 세제도 브랜드 체인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치약, 칫솔 이런 것들 그리고 시카밤, 콤부차 이런 것들을 장바구니에 넣어보니까 20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20만 포인트는 각각의 제품의 점수 포인트가 다 적용이 돼요. 그 포인트를 모았을 때 20만 포인트가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20만 포인트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썼다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에서 20만 포인트는 3% 지금 한 10,000원 정도 캐시백을 돌려받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제가 유입니다. 유고 그 다음에 저에게 아미를 알려준 스폰서 그리고 밑에 고경호 위원님 그리고 저희 친정 엄마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누가 수입이 제일 많을까요? 오늘 새로 오신 분, 처음 오신 분 누가 수입이 가장 많을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선물 주나요? 선물 있습니다. 네. 안 갖고 나왔네요. 정신없어서. 네. 그러면 U가 가장 많이 받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U라고 했어요. 네, 누가 수입이 가장 많은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계산하는 방법은 이 스폰서 이하의 그룹을 먼저 총 매출을 구해준 다음에 그 다음 U의 그룹을 그 다음에 빼주고 그 다음에 A와 B를 나눠주는 그런 개념으로 나눠주는 개념으로 캐시백을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S 그 스폰서의 그런 총 그룹을 먼저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20만 전체 매출 20만씩 4명이 썼기 때문에 4, 2, 8, 80만이 되고요. 이 캐시백 1차 보너스 구간을 보면
120만이 되지 않기 때문에 60만, 6%를 적용을 하면 86에 48, 48,000원이 캐시백이 되는 거고, 저 U의 그룹은 이제 스폰서가 다 저 48,000원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U의 그룹을 또 계산해 줍니다. 그러면 U 밑에 이하에 저 포함해서 3명 20만을 썼고, 그리고 60만 캐시백 적용하면 60만 6%를 적용을 해서 60만 곱하기 6% 하면 66에 36, 36,000원. 그러면은 스폰서의 그런 그룹에서 저의 그룹을 빼주면 12,000원의 캐시백을 스폰서가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36,000원에서 제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밑에 A와 B 썼잖아요. 그럼 6,000원, 6,000원. 그렇게 하면 12,000원을 빼주면 36,000원에서 12,000원 빼주면 24,000원. 저게 제가 가져가는 캐시백이고, 나머지 6,000, 6,000원씩을 나눠 갖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스폰서는 12,000원, 저는 24,000원, 그리고 6,000원, 6,000원씩. 캐시백이 가장 많은 사람이 저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스폰서는 저에게 한 명에게 알렸고, 그리고 저는 A와 B에게 2명에게 알렸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공정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주변의 평가나 그런 것들을 보면 공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안에는 내가 노력하고 한 만큼 그런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노력순이고요, 선착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폰서를 가리더라도 스폰서의 수업 수입과 저의 수입은 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한 만큼, 알린 만큼 가져가는 캐시백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과정을 거쳤지만 브론즈 빌더는 100만 원의 수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근데 100만 원 정도 남편의 수입 외에, 내가 일을 하고 있어도 그 일하는 거 수입 외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100만 원 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 100만 원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60만 6% 하는 그런 소비자 6분과 함께 제가 15% 400만 포인트를 만들게 되면요,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만드실 수 있어요. 이 정도는 한 40명, 소비자 40명 정도 같이 저와 쓰게 되면 이 정도는 만들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1000만 포인트를 달성을 했는데 21%를 이야기합니다. 21%는 250만 원 정도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밑에 네트워크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가정해보면 12%의 3명의 사람과 그 1000만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더 달성을 하게 되면 더 후원수당이나 그런 브론즈 빌더, 하이에 브론즈 빌더가 있다면 캐시백은 더 늘어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1000만을 한 번 달성을 했을 때는 SP라고 하고요, 3번 달성하면 GP라고 합니다. 그리고 6번 달성하면 이제부터 정식 사업가로 인정해주고 PT라고 합니다. 그럼 그 PT를 얼마나 많이 성장시켰냐의 그런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사파이어라는 것은 PT 나 이하의 PT 리더님이 2분 계시면 사파이어라고 하고요. 연 6천에서 8천, 그리고 여행의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그리고 에메랄드는 나 이하의 PT 리더님이 3분, 그리고 계시면 연 8천에서 1억 2천까지, 그리고 여행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PT가 6명 있었을 때, 그리고 연 1억 5천에서 2억 이상의 그런 보너스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매년 3번 이상의 여행을 가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다들 때 다 에메랄드 가시고 다이아몬드 도전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다이아몬드 리더들 중에서 회원가입이 된 자녀들 비율이 77%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내가 한 경험을 저희 가족 같이 제품을 썼잖아요. 그 경험이 누군가에게 또 제품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 사업의 확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 중에서 회원가입을 둔 비율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여기 미팅장에도 제 그 2세 사업자분들이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질적, 정신적 유산을 모두 물려줄 수 있는 게 아미의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가 지금 꿈이 아이돌이에요. 그래서 아이돌이 되고 싶다고 하는데
이제 그 꿈을 내년이면 이제 그 진로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원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만약에 이 비즈니스를 하지 않았다면 되게 망설이고 하지 말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도전하고 제가 변화해보고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만들게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이한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지금 굉장히 회사에서 위기예요. 위기이기 때문에 제가 무엇인가를 가정을 위해서 그런 울타리나 그런 우산을 정말 만들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라는 것을 요즘에 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상속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20살이 되면 회원 가입이 가능해요. 그러면 딸도 가입이 돼 있고 저도 가입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죽으면 자식에게 제 핀이 상속이 됩니다. 그러면 자식은 그 핀이 2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보너스 2번, 그다음 연말 보너스 2번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상속까지 되는 그런 비즈니스. 여행도 그냥 여행이 아니죠. 초호화 럭셔리 여행이잖아요. 이런 여행을 제가 가방만 준비하고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그런 여행을 보내주고요. 그리고 더 힘이 높아지면 이렇게 제가 평생 가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여행을 매달 매년 제공되는 여행 기회가 있습니다. 아메 수입의 특성은 매달 뭔가 매출이 생기죠. 왜냐하면 생필품이기 때문이에요. 생필품을 재구매 가능하기 때문에 매달 그런 매출이 생기고요. 그리고 평생 회원이 증가하겠죠. 치약을 쓰는 사람, 화장품을 쓰는 사람, 영양제를 먹고 자는 사람들이 늘 테니까요. 그리고 신제품이 증가합니다. 지금도 신제품을 많이 출시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신제품이 증가하고, 그리고 제가 이걸 공부해서 배워서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런 도움의 영역이 커지고, 그리고 경험이 늘어가면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상속을 해주는 것은 이 시스템을 상속해 주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그들의 경험이 내 자식이 여기에 동참했을 때도 이 시스템을 계속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 그리고 캐시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속의 기회까지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 느끼는 거는 그런 거예요. 꿈이 없었던 저도 꿈을 갖게 해줘요. 그리고 우리 집에 우산이 없었지만 그 울타리가 되어주는 우산을 만들 수 있고 누군가에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그거를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않고 누군가에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주는 것이 정말 아미의 진정한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잘되는 이지영 리더님. 네, 오늘도 사업 설명 준비해 주시고 저희에게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나라는 시끄럽지만 저희 미팅장은 더 잘 되는 사업으로 더 잘 되는 느낌으로 더 시끄러워질 거라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냥 가시기 아쉬우니까 어떻게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 자, 준비되셨습니까? 2개의 라면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가위 잘 내신다. 날이 추우니까 따뜻한 작은 국물 드시는 게 좋잖아요. 2개 주문할게요. 저 이제 2번의 기회를 드릴게요. 정선이를 이겨라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정선이를 이겨라 가위바위보! 정선이를 이겨라 가위바위보! 네, 가위 2명이세요? 2분 가위바위보 한 번? 세 분 가위바위보 한 번만 해주세요. 가위바위보! 한 분 되셨어요? 되신 거죠? 이겼어요. 네네. 친절하게 무조건 이렇게. 네. 다시 한 번 할게요. 자, 손 들고 정선이를 이겨라 가위바위보! 정선이를 이겨라 가위바위보!
네, 여러분 날씨는 춥지만 미팅장에 이모님도 오신 여행 여러분들 가셨구나. 모두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에는 또 더 재미난 미팅 준비되어 있으니까 모두들 안녕히 들어가세요. 많이 오셨다. 많이 오셨다.